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와 기존 산업의 대립, 비운의 기술이나 과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버 택시 위치 정보를 활용한 획기적인 서비스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세계 각국에서 택시업계에 반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국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마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단속에 나섰는데요. 예.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예, 그 택시 업계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 업계가 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지 그걸 잘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를 이용할 때 고객으로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택시 업계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아직도 겪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택시를 탔는데 그 불친절하다든가 아니면은 그 택시를 탔는데 우리가 이제 그 택시 어떤 사람은 이 호흡 곤란으로 이 담배 연기가 너무 많이 그 차 있어가지고 예. 기관지 곤란으로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우버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승차 거부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럴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버 택시를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택시 업계에서 이런 소비자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이렇게 해결을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소비자들도 우버 택시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는 택시 업계에서는 이제 노력은 합니다만은 아직도 개선 안 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우버 택시 이용해 봤더니 편하더라. 뭐 그 택시도 세금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생각하는 수준이지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우버 택시를 환영하는 도시도 있고요. 인터넷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예. 또 어느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우버 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해 가지고 그걸 파리 같은 데서도 운행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의 테두리로 볼 때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핀테크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 예. 금융 쪽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이 코카콜라를 뽑아 먹고 이런 자판기에서 이런 기술이 이제 도입될 전망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핀테크 쪽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보편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예. 왜 택시 업계에서는 그게 안 되냐? 이런 소비자들의 반발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일단은 뭐 신기술을 융합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와 결합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점을 내세워서 예. 등장을 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고 기존 택시 업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우버 택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는 어렵죠. 근데 사실 그 21세기의 인터넷 기업으로 가장 그 각광을 받고 꼽힌 것 중에 하나가 우버 택시였고요. 또 하나가 에어비앤비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우리가 해외 출장 가고 해외 여행할 때 호텔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성수기에는 그 호텔을 이제 합법적인 호텔이 아니고 자기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을 때 그걸 대여해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에어비앤비라고 그래가지고 비앤비니까 민박인데 예. 에어 공중에 떠 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라고 그래요. 에어비앤비는 각국에서 환영받고 잘 되고 있습니다. 택시와는 조금 다르네요, 양상이. 택시하고는 다른데 호텔 쪽인데 호텔 쪽에 말하자면 저기 우버 택시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왜 그게 되냐면은 이 에어비앤비에서 입법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우버 택시는 아직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상태죠. 아직 법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군요. 예, 법의 대응을 좀 만약에 그 최고 경영진에서 잘한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처럼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사실 지금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상당히 들어올 전망이 높아 보이는 분야입니다. 호텔 쪽에서. 네. 그 택시 쪽에서도 에어비앤비 쪽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잘 스타디하면은 아마 우버 택시도 자리 잡을 날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IT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서비스나 제품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버 택시 말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습니까? 사실 뭐 우버 택시 말고 논란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이 시장이 포화되면서 스마트 시계라든가 스마트 안경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스마트 안경이 구글에서 나오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구글 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글 글라스가 지난주에 그 구글 글라스 출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구글 글라스로 바라다보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다보는 물체,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물이든 식당이든 누구든 그 물체에 대한 재원이 구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0.00 몇 초 만에 그게 그냥 딱 떠요. 예. 이 화면에 저 안경으로 보는 이 시야에 정보가 뜹니다. 그러면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크잖아요.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법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구글이 이제 자기네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이 제품 출시를 지금 취소한 상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은 구글 글라스가 나오면 뭐 대당 50만 원, 100만 원이면 내가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그 제품을 쓰지 못하는 거죠. 이런 예.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계속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글 글라스의 그 부작용,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이런 거를 그 패러디한 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예. 빅데이터에 횡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산업에 들어오려면 결국 기존에 있던 산업이나 종사자들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이 정착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누가 만듭니까? 법을 사실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예. 시의원들이 만들고. 그래서 의원들 이런 사실 의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입법가들이지. 그래서 입법하는 쪽에 IT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예. 왜냐하면 그 현재 그 법학이나 행정학 주로 이제 인문학 하신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IT 쪽을 공부해서 소화해가지고 IT 업계를 내가 불편하지 않게 입법하는데 노력하겠다 해본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어느 세월에 그게 되는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IT 전문가들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입법기관에 많이 진출하면 할수록 그러한 그 간격을 좁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입법을 위해서 IT 전문가들이 진출을 해야 된다는 해야 되는데 사실 진출할 길도 마땅치가 않죠. 네네. 누가 기용하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 네, 지적해 주셨는데 참고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새로운 기술이 좋습니다. 뭐 새로운 거 늘어나서 산업이 확대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일자리도 늘어나면 좋죠. 그런데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아직 팽배하죠. 맞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의 장점과 또 기존 기술의 장점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정책이 없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